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걸림돌 또 장애물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꿈을 향해 가는 길도 항상 쉽지만은 않죠. 미국의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오프라 윈프리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부딪혀 이겨내는 열정.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 특집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도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서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요, 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따지지도 않고 일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이 따라올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지식들을 가르쳐 주는 거 참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꿈을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윤정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미국의 대학 교수이자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랜디 포시는 마지막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벽이 서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거기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꿈을 향해 가다 보면 사실은 원치 않는 장벽을 많이 만나고요. 또 그 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벽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제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이 장벽을 뛰어넘었을 때 큰 성공을 얻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을 반드시 이루길 바라는 것, 바로 우리 부모들의 또 마음이겠죠. 그렇죠. 저희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장벽 뛰어넘기를 바라면서 그 방법 오늘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녀가 들어왔다 수요 특집 시작합니다. 네, 엄마들을 위한 진로 교육 가이드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 특집. 지난주는요, 직업 선택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나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렵게 선택하고 품은 진로와 꿈을 왜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참 궁금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그 답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무엇인지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진로 장벽입니다.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결정한 꿈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이 꿈도 이루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요, 만약에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꿈을 포기하게 되는 또 굉장히 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로 장벽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꿈을 이루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진로 장벽. 자,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는지 안윤정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진로 장벽이라는 말은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진로 계획이나 이제 진로 선택 과정에서요. 목표, 동기, 포부 이런 자신의 진로 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요인일 수도 있고요. 외적 요인들을 진로 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상에 따라 인식하는 진로 장벽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사실 객관적인 장벽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이게 장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이걸 장벽이라고 생각하면 장벽일 수 있고요.
누구나 봐도 이건 장벽이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도 본인이 이거를 장벽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장벽이 아닐 수 있는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진로에 있어서 진로 장벽을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게 되면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현실 감각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남들이 얘기해주지 않아도 본인 눈이 스스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제 잘 될 거란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안 될 요소, 이것들을 사실 먼저 찾게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가 되고 싶은데 난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혹은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는 미술을 할 건데 우리 집은 형편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먼저 안 될 네. 부정적인 현실을 먼저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 장벽을 인식을 어떻게 하고 극복해 가느냐의 과정이 제일 먼저 들어올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장벽이 객관적이든 뭐 크든 작든 본인이 그거를 또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또 넘어야 될 장벽이 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벽을 또 크게 느끼는 아이일수록 이제 동기가 낮고 이제 실천적인 노력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안 될 거의 가능성, 변명거리를 먼저 네. 찾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측면에서 진로 장벽을 짚어주시고 그걸 또 극복하는 방법들을 좀 공유해보는 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진로 장벽과 마주하게 되면 내가 이 일을 정말 해야 되는 건지, 또 잘 해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들이 생겨나고 또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진로 장벽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방해하고 있는지 사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녀 진로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사연은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네. 오늘 사연자는 어떤 진로 장벽에 가로막히게 된 건지 그 고민을 함께 들어보시죠. 진로 장벽으로 고민 중인 고등학생의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나름 주변에서도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회화 미술을 전공하고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미술학원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고 나중에 어렵게 미대에 진학한다고 해도 화가라는 직업이 성공하기도 힘들고 수입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제가 미술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상황이고요.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길 바라십니다. 부모님과 가정 형편을 생각하면 미술을 포기하는 것이 맞지만 솔직히 제 꿈을 포기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화가를 꿈꾸는 고등학생의 사연입니다. 참 꿈과 현실 사이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 현재 상황 먼저 분석해 주시죠. 네, 이 사례 학생이 느끼는 진로 장벽은 이제 언뜻 보기에, 겉으로 보기엔요, 중요한 타인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네. 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많은 경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진로나 꿈을 고려할 때 부모님이 그거를 반대하시게 되면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탐색하기 전에 갑자기 이제 부모님의 반대를 설득하는 것에 에너지와 노력을 다 네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기 시작하면 괜히 정말 절박하게 이 꿈에 대해서 네.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정말 그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럴 만한 실력, 열정은 되는데 부모님만 반대하는 건지 네네. 여러 가지를 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모님 반대는 좀 두 번째로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자신이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만큼 하고 싶은지를 우선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길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부모님께 이제 자신의 열정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냥 하고 싶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수준이 얼마나 실천적으로 행동적으로 가능한지를 부모님께 보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제 부모님께 뭐 기간을 정하시고 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이뤄내는 과정을 이제 부모님께 보여주시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길이 그냥 막연하게 꿈꾸는 길이 아니라 그럴 만한 노력과 열정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런 어떤 과정 없이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더 좋았으면 좋았겠다. 뭐 내지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이런 사실 현실 한탄만 할 거라면 사실 미술을 통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네. 사실 예체능 진로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죠. 네. 예, 그런데 많은 경우에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예체능계 관련돼서 진로를 선택한 해서 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사례로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회를 어떻게 보면 장벽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회로 여겼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 미술을 하는데 얼마나 절박한지, 간절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는 기회로 작용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네. 지금 진로 장벽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걸 좀 떨어져서 우선은 자신에 대한 네. 이 진로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방향으로 자신에게 고민의 방향을 좀 집중했으면 합니다. 네. 주위에서 보면은 지금 뭐 가정 형편이나 가정 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이 바뀌는 경우 좀 상당히 맞아요. 좀 본 것 네. 같아요. 아이들이 진로를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분명 될 수 있겠죠, 교수님? 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사실 경제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나 진로의 범위가 달라지는 건 사실 현실입니다. 현실적 요소를 사실 개인적인 노력을 다 뛰어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부 좀 무책임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룬 모든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 부유했느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장벽을 이제 그것 자체로 인식한다기보다는 객관적인 장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네.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되게 풍요로운 아이들은 사실 진로 장벽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또 그 나름의 다른 장벽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장벽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장벽이기 때문에 뭐 쉬운 장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넘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결핍의 경험이 어렸을 때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되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장벽을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에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장벽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 진로에 얼마나 간절한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 형편도 그렇지만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내 꿈을 부모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건 정말 좌절할 것 같은데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없는 길로 안내해주고 싶은 그렇죠. 심정이 있잖아요. 네. 이제 어떤 길이라도 이제 부모님의 지지가 있으면 이제 자녀들이 온전히 그 진로를 자기와 잘 맞는지 그것들을 탐색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네. 그 진로에 대한 탐색이 제대로 안 됩니다. 탐색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더 열정적으로 그 직업이 간절해지는 어떻게 보면 반작용이 있을 수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진로를 우선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인정해주면 아이들이 우선 마음껏 탐색이 가능하거든요. 네. 탐색하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아이들이 포기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기보다는 아이 입장에서 지지를 해주면 나중에 이제 아이 입장에서 후회도 적고 네. 부모 입장에서 원망도 좀 적게 들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진로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원인들은 저희가 생각한 것 이외에도 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원인들이 또 있을까요? 네. 예, 보통 이제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요. 네. 사실 어떤 것이 먼저라고 하기에는 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보통 외적인 요인이 내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또 내적인 요인이 있으면
외적인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제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이제 장벽도 있을 수 있고요. 자신감 부족에서 오는 장벽도 있을 수 있고요. 성역할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장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진로나 직업 정보 자체가 부족해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장벽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 아까 사례처럼 의미 있는 타인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지지가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제 진로 장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요인 외에도요, 개인이 본인이 장벽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것이라도 다 사실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인식 체계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잠이 많아서, 타고난 머리가 나빠서 이런 거 다 사실은 진로 장벽이라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오. 근데 장벽을 이제 장벽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순간 이건 또 장벽이 아닐 수 있는 그렇죠, 측면이 그렇죠. 있어서 예, 네. 주관적인 인식 차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정말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장벽 한 번쯤은 가볍게라도 다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진로 장벽 많았죠. 그래요? 네, 나이 들어서 이제 네. 마주한 장벽은요. 이제 저희가 아이가 한참 어릴 때, 뭐 24개월, 뭐 이럴 때 제가 한참 육아에 집중해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박사과정을 들어가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참 애가 자랄 때고 저는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야간으로 박사과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와. 주변에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애가 아직 어린데 좀 크면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지 좋은 건 다 하고 사냐 저한테 그런 소리 하죠. 예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 시기에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이제 저희 진로 그 개발이나 뭐 발달 상황에선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육아와 관련해서 또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또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서 네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이제 아이를 봐주셨던 큰언니가 친언니죠. 친언니가 애가 어릴 때 해야 된다. 크면 더 못한다. 내가 봐줄 테니까. 야. 네. 지금 시작해라. 그렇게 지지를 해주셔서 제가 시작을 했고, 네. 예, 제가 마흔이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4시간만 네. 맨날 자고, 네. 예, 육아도 해야 됐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됐고, 막 그런 상황에서 진짜 헐떡거리면서 살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또 그때 하지 않았으면 또 네. 못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안 하셨으면 교수님 우리 못 만났겠네요. 네. 우리 교수님 곱고 막 너무 막 사랑스럽게 생기셔가지고 고생이란 이만큼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마음고생 있으셨네. 진로 장벽이 있었어요? 씨? 대단했죠. 그래 뭐 있어요? 저는 뭐 여기 사례에 보면은 가정 형편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아나운서 준비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일단 첫 번째 장벽. 열심히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원비 가져갔는데 두 번째로 저를 가르쳐 주시기로 한 선생님이 너는 죽어도 안 돼 이러셔가지고 두 번째 장벽. 세 번째는 보는 시험마다 다 떨어져서. 어머머머. 네. 똑똑하게 생겼는데. 아유, 눈물이. 저는 안 물어봐요. 전 있으셨죠? 제일 부러워요. 저는 네. 그냥 딱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 연예 생활을 이해를 강체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뭐 호적파겠다부터 시작을 하셨고 옛날 분이시니까 내쫓아버리겠다 뭐 이런데 그게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저는 그게 진로 장벽이었어요. 예, 와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도 변하시더라고요. 제가 TV에 얼굴이 안 나오면 너 무슨 일 있냐라고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네. 여러분들 진로 장벽은 정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네. 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네. 또 장애물이 없다면 극복해냈을 때 성취감도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텐데, 그 교수님, 진로 장벽을 만났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대부분 많은 경우에 외적인 장벽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장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좀 인식 체계를 좀 바꿔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네. 이제 진로 장벽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진로 장벽을 만나는 거 너무 당연하다. 네. 너에게만 있는 뭔가는 아니다라는 걸 좀 인지시켜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진로 장벽을 뛰어넘어서 되게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네. 케이스를 좀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요. 이 시련과 결핍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동력이 이 성공의 가능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뭐 신지혜 골프 선수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골프 생활 중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골프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뭐 이런 아이고. 여러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걸 동력으로 어떻게 기회로 만들었는지 이런 과정들의 이야기가 되게 소중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좀 이야기도 나누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진로 장벽의 장점은 그거를 마주했을 때 내가 이 꿈을 정말 얼마나 진지하게 절박하게 이제 하고 싶은 꿈인지를 일종의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시험에 네. 들게 한다고 하는 거 같이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이게 그냥 장벽이 아니라 아, 날 테스트하는 거구나. 내가 이걸 넘으면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있겠구나.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여기 저 질문지에 있기는 한데 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간혹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계속 오래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네네. 있어요. 그렇다고 반대를 하게 되면 진로 장벽이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네. 네, 저처럼 우리 아빠가 진로 장벽이야. 네. 부모님 자체가 장벽으로 네. 느낄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려운 길로 굳이 가겠다는 거를 이제 보내고 싶은 마음은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펼치기도 전에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게 되는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순간 자녀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 꿈이 되게 절실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어떤 상대가 있으면 반대를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네.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질 수 있는데 네. 부모님이 반대하는 순간 그 불타오르죠. 사랑에 불타오르잖아요. 그 원리랑 사실 좀 흡사한 부분이 교수님 있습니다. 아주 그 비유 적절했어요. 근데 반대하기 시작하면 이 진로를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본 건데 네. 반대하기 시작하면 이 진로가 나의 사생결단처럼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될 네, 것처럼 네, 네.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기보다는 그 꿈에 대해서 우선 차근차근 들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 시간적 여유를 주고 온전히 그 꿈에 몰입해서 자기가 맞는지를 이제 탐색하는 데 에너지를 쓰게 하면 아이가 저절로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만두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굳이 이렇게 설득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오히려 온전히 그 진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대학생들도 부모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은 더 말할 것도 네네. 없어요. 앞에서는 이제 부모님 얘기를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얘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한 메시지를 받는 순간 자녀가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자신의 진로를 더 안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네. 때문에 믿어주시고 그 믿음을 전달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부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 바로 이 진로 장벽에 부딪혔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부모들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예, 사실 이게 어떤 진로 장벽을 만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대체로는 장벽 자체를 아예 싸그리 없애주면 좋은데 그런 방법은 사실 어렵고요. 네. 그 장벽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인식하게 하는가, 그거를 기회로 이제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요즘 학생들도 그렇고 남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뭐 확률적인 얘기죠. 다 안 되는 분들, 다 안 되죠, 확률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의사가 되려면 뭐 강남에서 하는 좋은 사교 가외 선생님 만나지 않으면 의대 못 간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너 형편이 안 되면 이제 포기하자. 이런 네. 생각을 멈춰 갖게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못 해주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 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미안함이 먼저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모님도 부모님 수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미안해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당당하게 이 장벽에 대해서도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상황에서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해 주시고 또 격려라고 하는 거, 지원이라고 하는 거, 지지라고 하는 게 꼭 경제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지지는 정서적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하든지 내가 이제 마음으로 응원해주겠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토대로 해서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 같이 강구해 나간다면 이제 네. 장벽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로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사연의 주인공, 솔루션을 제공해 줄 시간입니다. 가정 형편과 부모의 반대라는 장벽에 막힌 학생. 네. 과연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공개해 주세요. 네, 자신의 인생을 사실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지 않죠. 네, 그럼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고민의 초점이 부모님의 반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고민의 집중, 그러니까 장벽은 마음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모님의 반대는 있지만 자신도 이 미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네.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신에게 집중해서 한번 이 진로를 탐색을 해보고 그래도 이 진로가 자기 진로라고 생각이 들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내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이걸 목표를 이제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부모님께 그간의 신뢰를 좀 얻지 못했다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세운 목표는 어느 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는지를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 과정이 있은 이후에 구체적인 노력과 목표를 이제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걸로 사실 발표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게 좀 쑥스러우면 진정성을 닮아서 부모님께 이메일을 또 길게 써서 설득하는 작업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읽고도 반대한다면 사실 그런 경우는 부모님은 많지 않거든요. 그럼요. 예, 그 진심을 전달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니, 뭐 예를 들면 학원비가 필요하다면 학원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상의들이 가능하거든요. 그 네. 이후에는. 그래서 그 이 첫 번째 진로 장벽을 잘 극복하는 과정이 나한테 굉장히 삶에서 중요한 동력일 거고 이걸 잘 무사히 마치면 다음에 성공에 조금 더 근접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이번 진로 장벽 무사히 네. 이제 그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진로 장벽 부딪히면 정말 갈등도 많이 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여전히 진로 장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인들 그리고 또 처음 겪어보는 어려움 때문에 네. 고민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진로 장벽은 제가 볼 땐 죽을 때까지 직면할 수 있는 장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대학생을 포함해서 성인들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미루게 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면 뭐 3년 정말 그 돈을 많이 버는 직종에 아니면 그런 그 직장을 얻어가지고 정말 3년에 집중해서 돈을 벌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네. 아니면 자신이 정말 하고자 하는 걸 투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좀 돌아가는 거긴 한데요. 현실적인 이유를 사실은 우리가 없앨 수는 없고 그게 네. 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그 간절함이 있으면 3년 동안 뭐 2년 동안 그 경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시 도전해도 되거든요. 사실 네. 저도 박사과정을 바로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지원 안 해주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직장생활 오래 한 이후에 제가 등록금을 벌어가지고 우와. 시작을 했는데 네. 좀 돌아올 수는 있고요. 좀 네. 멀리 갈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3년 뒤에 4년 뒤에 혹은 시간을 두고 돈을 벌고 나서 그 꿈에 올인을 하면 훨씬 더 간절하고요. 그 공부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네. 뭐 장학금을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간절함을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3년이 지났는데 이미 그 진로가 잊혀졌다. 그 꿈이 잊혀졌다라고 하면 그 진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네. 그런 시간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이 꿈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저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진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로 장벽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고민과 갈등에도 수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겠죠. 오늘은요, 아이들하고 정말 진지하게 무조건 안 돼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진로를 결정할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한 번쯤 좋은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먼저 5분도 안 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희 안 교수님께서 메일을 한번 써봐라. 네. 이 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편지라는 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때 녹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 오늘 한번 좀 좋은 편지 한번 네. 건네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네, 자녀 진로 안녕하십니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안윤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두 번째 코너에서는 자유학기제 체험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어떤 체험 해볼까요? 혹시 채연 씨 휴먼북 들어보셨나요? 휴먼북이요? 사람이 책이 되나요? 뭐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가 책에서 뭐 지식 같은 걸 얻는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책을 빌리죠? 그렇죠. 그런데 휴먼 라이브러리에 가면 사람을 빌립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책, 네. 휴먼북을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사람을 빌려서 그 어떤 이렇게 지식 같은 걸 많이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네. 되실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의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궁금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 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꿈꾸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요, 노원정보도서관에서 휴먼북과의 대화 행사가 열려서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우리 청소년들과 휴먼북과의 만남 VCR로 담아봤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노원정보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찾아온 도서관은 사람들로 분주해 보입니다. 연두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 일명 사람책 휴먼북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인데요. 이곳 도서관은 휴먼 라이브러리로도 유명합니다. 저희 휴먼 라이브러리에는 휴먼북이 687명이 지금 계세요. 근데 그분 중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40-50명 정도 휴먼북들을 선정해서 직업군에 맞는 그 휴먼북들을 세팅해서 저희가 포스터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노원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53개 교회에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휴먼북들이 함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열린 노원 청소년 직업 체험 페스티벌 현장. 휴먼북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휴먼북으로 등록되어 있는 40여 명의 직업 멘토들이 참여했는데요. 노원구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이런 거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거를 하면은 이걸로 제가 원하는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더 잘 알고 이루신 분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궁금한 것도 있고 제가 혼자서 아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법조계 분야 등 다양한 멘토를 만나는 시간. 교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전문성인 것 같아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그 과목에 대한 실력인 것 같아요. 멘토의 경험담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공부를 할 때 딱히 목표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집안이 어려워서 막 공부를 하다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어디가 취업이 잘 되고 어디가 돈을 제일 잘 법니까? 라는 생각으로만 여기를 와서 일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그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꿈꾸는 직업에 대한 정보는 물론 멘토의 진심 어린 조언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서관에 제가 와서 봤을 때 이런 휴먼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휴먼북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조금 어렸을 때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지, 또 공부를 해나갈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움받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청소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네,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진로 체험이나 꿈을 찾아갈 때 이 멘토의 역할 그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장해오는 과정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저의 멘토가 없었다는 거. 네. 저 너무 좀 가슴 아픈 일이 돼서 어쩌면 다른 이의 멘토가 되어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을 지역 도서관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역 도서관 네. 가기 힘드신 분들은 네. 우리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멘토가 되드리는 시간이 마련이 돼 있잖아요.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 짭 캠프에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떠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 잡캠프 오늘도 요즘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핫한 직업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직업 알아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IT 분야의 유망 직종입니다. 바로 프로그래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 언론에서 네. 성공한 경영인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특징이 보면 IT 분야에서 성공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저한테는 멀고 먼 세상인데. 앞으로는 사실 이 IT 분야 더욱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인지요, 요즘 학생들도요,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에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머가 과연 어떤 직업인지 실제 직업인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미래의 일로만 여겨왔던 인간과 인공지능 컴퓨터의 바둑 대결. 이제 컴퓨터의 발달로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 바로 프로그래머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부터 생활 속 인터넷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를 다루는 웹 개발자,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선망하는 게임 개발자까지 무궁무진한 프로그래머의 세계. 지금부터 프로그래머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네, 현재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계신 김태환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김태환 프로그래머 이렇게 네. 불러야 되나요? 호칭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호칭은 되나요? 그냥 김태환 씨라고. 태환 씨. 정겨운데요. 지금 얼마나 일을 하신 건가요? 제 경력은 3년 정도 됐고요. 네. 네네. 예. 그래요. 프로그래머. 네. 정확히 어떤 직업인가요? 프로그래머라면은 이제 사전적 정의로는 네. 컴퓨터 프로그램의 논리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테스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말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도 하고요. 네. 어찌됐든 참 어렵네요. 저도 컴퓨터를 정말 저는 글 쓰는 거, 뭐 이렇게 문서 작업하는 거, 인터넷 딱 요 정도밖에 못해서. 저는 컴퓨터 온오프 키는 거 거기서부터 이게 빨리 켜져야 되는데부터 긴장하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가 좀 고장나면 네. 어떻게 해보라고 하잖아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벌써 사실. 짜증 먼저 앞서지 않아요? 바꾸죠, 그냥. 네. 새로 사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사실 컴퓨터가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프로그래머도 업무에 따라서 좀 분류가 되나요? 예,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이라는 게 워낙에 방대하고요. 네. 물론 흔히들 알고 계시는 PC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네. 인터넷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사소하게는 냉장고에 냉각 버튼을 누르면 동작하게 하는 것도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넣어야 하는 것이고 네네. 밥솥에 취사 버튼을 누르면 동작하게 하는 것도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자동차 버튼을 누르면은 시동이 걸리거나 네. 엑셀을 밟으면 직진하고 이런 것도 전부 이제 프로그래머가 하는 것이고요. 그렇구나. 예, 물론 휴대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도 전부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입니다. 어머, 저는 그러면, 정말 딱 컴퓨터만 예. 생각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폭이 좁은 거야. 그러니까 이 프로를 해서 많이 알아야지. 그죠? 네. 태환 씨, 저희 집 밥솥 고장 났어요. 사세요, 새로. 오래돼서 아니야, 그래요. 산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또 내가 작동을 잘못했나? 네. 자, 지금 김태환 씨께서 여러 가지의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김태환 프로그래머는 어떤 분야의 업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저는 회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 프로그래밍에도 이제 언어가 있는데 주로 저는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경력이 자바. 길진 않아가지고 아직 네. 한참 배우면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요. 잡아. 네. 저 들어는 봤어요. 그래요? 네. 난 듣도 보도 못했어. 듣보듯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프로그래머들은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나요? 예, 근무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요. 네. 저처럼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고 네. 다른 회사에 외부 인력으로 파견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제 프리랜서로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해가지고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업무의 영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들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럼 우리 이채은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집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겠죠? 컴퓨터만 있다면? 예, 물론 그런 이제 형태도 있겠죠, 물론? 예, 정말 가능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겠네요. 그래요. 네. 제가 저하고 너무 먼 관계여서 그런지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해야 될 것 같고 막 네. 공부도 너무 많이 해야 맞아요. 될 것 같고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프로그래머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나요? 아, 물론 힘든 점이 많죠. 어떤 점이 있나요? 자신의 이제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컴포넌트가 나오면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도 있고 고된 일에 야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예, 하다 보면은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맞아.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거북목?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이제 직업병 중에 하나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 예. 눈이 얼마나 필요할 거야. 그렇죠? 예, 좀 예. 가끔 필요합니다. 가끔 필요 정도가 아닐까. 그 깨알 같은 글씨가 네. 들어보면. 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보람이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람을 느끼세요? 기술자라는 게 이제 기술이 한 번 머리에 들어오면은 잘 나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단순 노동식으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뭔가를 배우면서 한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네. 자신이 인정받을 때 이제 보람되는 거는 어떤 직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제 뭔가를 계속 배우면서 일을 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또 거기서도 보람을 많이 느끼시나 봐요. 네. 저희도 이 프로그램 하면서 끊임없이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프로그래머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김태환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 관련의 학과를 전공했다던가 예.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그 과정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전공자는 아니고요. 그래요? 예, 이제 우연히 주변에 추천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직종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어렸을 네. 때부터 컴퓨터 제가 만지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비로 운영되는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교육을 받고서 시작했습니다. 전공이 아니시군요. 예. 저는 당연히 전공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길이 있네요. 거기다 국비 지원이면 부담도 없을 좋은 방법. 거고요. 네.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자격증이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네. 이제 있으면 좋은 그 정도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네네. 이제 몇몇 이제 그 몇몇 계통에서는 이제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그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관련 이제 자격증들, 정보 처리 기사라던가, 기사 자격증. 예, 아니면은 네네. 그
계통의 이제 자격증들이 관련되어 있는. 예. 김태환 프로그래머는 자격증 갖고 계세요? 아,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근데도 능수능란하게 컴퓨터를 한다는 거야? 프로그래머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를 대단한데요? 악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도대체 어떤 자질을 갖고 네.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 네.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어떤 자질, 특별하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질이라고 하면은 일단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쉽게 설명하자면은 자동차가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는 거를 네.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이제 쉽게 말씀드린 거고 네.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한 생각이고 이제 뛰어난 네.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네. 왜 그게 컴퓨터 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나도 그랬네. 그냥 편리하다 이 생각만 했지. 네. 제가 아까 밥솥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네. 항상 저희 주부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의 곁에 있는 거잖아요. 밥솥은 네. 주방에 네. 꼭 필수품인데 그것도 프로그래머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건 정말 금시초문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 ICT, IoT 뭐 이런 말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IT 쪽으로 그래요.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정말 프로그래머의 역할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프로그래머 영어 잘해야 된다는 소리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영어 필수여야 하나요? 필수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준수한 회화 실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영어 실력보다 중요한 게 프로그래밍 실력이겠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공식이나 법칙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예, 거의 이제 언어라는 게 이제 미국어를 배우든 스페인어를 네, 네. 배우든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문법이 있고 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쵸? 영어 아닌가 봐. 뭐 일단 잘하면 컴퓨터. 좋죠. 예. 네. 그 용어들이 다 영어다 보니까 그렇지. 뭐 잘해야 되긴 네.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 근데 뭐 이거는 다른 직업도 많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직업들이 일단은, 많죠. 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지식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증이 있어야지 이렇게 또 발전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호기심도 있고, 막 맞아요. 창의력도 있고. 네. 자, 이 프로그래머 준비를 위해서도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래머가 되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공부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된 이후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요새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네. 네, 공개된 오픈 소스들도 많아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고 어떤 네네. 언어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공부하고 노력하는 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노력들이 프로그래머가 된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군요. 예. 아니, 그 누가 안 배우면은 뭐라고 하나요? 그런 거 노력을 안 하면? 회사에서 뭐 누가 뭐라고 하나요? 질문이 좀 이상한데요. 쳐지겠죠. 자꾸 신종 그런가? 프로그래머들이 나오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예, 이제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역시 그 뾰족해. 부분을 생각을 못했네요. 저는 혼나거나 이래서 하는 건가 했죠. 아무래도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고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은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상 나왔다 그러면 얼른 가서 사듯이 프로그래머들도 그럴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들은 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공부해야 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원래 어릴 때부터 이런 컴퓨터하고 이런 거 좋아하셨어요? 예, 저 어렸을 때 이제 게임 같은 거를 이제 주로 많이 했고 네네. 사실 이제 게임은 이제 프로그래밍 쪽이랑은 이제 거리가 먼데 게임을 오래 하는 친구들은 네. 이제 그 앉아 있는 힘이 발달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게임한다고 그러네. 뭐라고 할 게 아니네요. 그래서 엄마들이 왜 가끔 너 게임하지 마 이런 엄마들도 계시지만 딱 몇 분만 해 이렇게 정해줘서 네네. 아이들에게 그 시간만 게임해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앉아있는 힘을 길러주는군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잘 된 경우. 긍정적인 경우. 긍정적으로 봐야죠. 네. 네네. 자, 저희가 지금 프로그래머 하면서 아주 다양한 부분에 다 모든 것이 다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취업의 전망도
아주 뭐 곳곳에 다 숨어들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취업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체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은 안정적으로 이제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감히 뭐 예측을 할 수 있겠냐마는 저는 일단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제 점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네네. 이제 모바일 기기 같은 것도 다양하게 계속 생산될 건데 이제 그에 네. 따라서 이제 프로그래머들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아, 전망 좋다. 그렇겠네요. 그럼 안정적인 직종이라는 거죠? 이게 제 생각은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 정답이네요. 그렇지. 네.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또 제가 돈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네,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프로그래머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굉장히 유망 직종 이런 걸로 많이 떠오르고 고액 연봉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이름 많고 연봉은 적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워낙에 프로그래머 쪽이 워낙에 그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네. 연봉도 천차만별이에요. 네. 초봉이 사실 이제 그다지 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래머가 이제 실력하고 이제 경력에 따라서 네. 소위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여러 명 계시고 오, 네. 어느 직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네. 결국은 노력 여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프로그래머들이 우리 화장도 해줬으면 좋겠어. 아주 화장하기 귀찮아 죽겠어. 그런 프로그래머도 탄생이 되겠죠? 특이한 프로그래머들? 뭐 이미 휴대폰 앱 같은 거 보면은 네. 이제 자기가 셀프로 화장을 할 수가 있죠. 맞아요. 제가 굉장히 나중에- 애용해요. 오, 그렇구나. 완벽하게 해줘요. 그래요? 네. 맨 얼굴로 찍어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아이라인도 그릴 수 있고요. 립스틱도 칠할 수 있고 피부 화장도 아, 해줘요. 그거. 아유, 그거는 남한테 거짓말 하는 거잖아. 아, 직접 해주는 거요? 직접 해주는 거. 그냥 뭐가 이렇게 와서 떡 찍어주는 화장이 끝!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네, 그런 날을 기대해 보고요. 네. 우리 김태환 프로그래머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앞으로 계속 이제 이 분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네. 너무 이게 추상적인 말 같지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네, 열심히 해야죠. 나중에 신문에 성공한 IT 그 기업인 경영인 해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아직 한 몇십 년 후일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이 이걸로 1인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야 있어요? 분야로 1인자가 되고 싶다. 네. 이거는 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진짜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정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네. 명성을 떨치고 싶죠. 혹시 게임 프로그램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아, 게임 프로그램은 아직 이제 제 분야가 아니라. 좋아만 하는 거. 네, 좋아하는 네. 아니, 그것도 궁금해요. 혹시 뭐 프로그래머나 IT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혹시 예. 누굴 가장 존경하거나 좋아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일단 저희 회사의 대표님과 이사님을 존경하고. 와, 이거는 보고 계실 겁니다. 세뇌 교육 받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야, 좀 정말 뭔가, 훌륭한 네. 대답인데요. 야, 그 회사에서 보통 밑에 직원들이 저희 대표님과 사장님을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 되게들 안 계시지 않아요? 아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인드가 괜찮으신데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원래 전공이 다른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시면서 좀 고민이나 네. 뭐 힘든 점 이런 건 없으셨어요? 아, 힘든 점은 당연히 많았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라 가지고 당연히 이제 처음에 고생 많이 했죠. 그 프로그래머들은 채용을 할 때 네. 뭐 어떤 걸 보나요? 면접을 보나요? 아니면 뭐 시험 같은 게 있나요? 회사마다 전부 달라가지고 네. 정말 이거는 회사 내규에 따라 전부 달라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제 확답을 내려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머들 밤샘 작업, 야간 작업 굉장히 많이 하죠. 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아이고. 체력도 대단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허리도 정말 많이 네. 아플 거고요. 네. 예, 뭐 체력 관리를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IT 직종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식으로 틈틈이. 체력 관리를 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은 정말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단순히 컴퓨터를 좋아한다, 잘한다,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 많이 네. 알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하지만 앞으로 전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꿈꾸는 아이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머를 꿈꾸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자신이 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지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지, 또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환 프로그래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요, 아이의 진로를 걱정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자녀 진로 교육을 위한 수요 특집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